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험 전 마지막 3차 모의고사를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전에 보는 마지막 국어 시험이었지만 시험까지는 조금 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준비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틀린 부분은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 학습하고서 같이 마무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울타리박과 송시열의 시조를 비교하는 문제를 2개 내었는데요. 울타리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천연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두 연과 마지막 네 번째 연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가치가 영어로 따지면 with의 개념이 있고 또는 like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닮았다라는 뜻이 되면은 낯설어도 사랑스러우니 소녀와 소년에게 모두 해당이 되지만 with 함께라는 개념이 되면은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우는 오로지 들길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중의적인 표현은 낯이 설어도가 어디까지 이제 수식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송시열의 시조도 이 시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시조 조선시대에 등장을 해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의 정형시고요. 그리고 이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이라고 하는 규칙성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 글자로 항상 시작해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이 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절로절로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절로 자란 몸이 절로하리라 해서 이 절로라고 하는 건 저절로라고 하는 느낌이고 결국 이 저절로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항 없이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함께 그냥 순응해서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늙어가는 것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시간이 흐르는 것도 저항하지 않고 자연이 흘러가듯 나도 그렇게 흘러가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상충곡하고도 마찬가지로 역시 자연 속에 있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네요. 자, 그럼 1번 문제 가보도록 해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 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음보수가 규칙적으로 우리 시조는 몇 음보다 여기 선생님이 4음보라고 먼저 설명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나와 달리 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데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가에도 자연과 함께 드러나고 있지만 나에도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음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자수, 음수라고 하는 건 글자수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가는 안 되고 나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시조는 글자수도 7호조라고 불러서 뭐 7호조, 뭐 33조, 34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34, 34, 33, 44 이런 식으로 34 또는 44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글자 수가 반복하는 건 제시문다였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는 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주의할 게 있어요. 모의고사 풀 때도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뭐 반복으로 운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선지가 나오면 일단 얘는 일단 버려. 나머지 중에 답이 없을 때만 고르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2번만 반복되어도 어떤 시에선 반복이라고 그러고 또 3번이 반복이 되었을 때 또 반복이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처럼 반복이 약간 어떻게 정확한 딱 이 정도라는 규칙이 뚜렷하지 않은 답지거든. 그래서 반복이 애매해. 2번 반복되었는데
어떤 때는 이거 이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라고 해서 반복이 맞다고 체크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두 번밖에 안 됐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서 요 답지는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소년과 여기 들길이 있다 라고 하고요. 물 흐르듯 타듯 물 흐르듯 그렇게 씹는 마을 부신 마을 별이 뜨는 마을 이런 식으로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고요. 시에서는 대부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뭐뭐 하듯 이런데요. 뭐뭐듯 뭐뭐 같이 뭐뭐 있냐 이런 것들이 직유법인데 얘가 이제 비유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역시 2번은 넘어가고요.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천연희라고 하는 세 번째 연이네요. 과거 해상은 없었기 때문에 답은 4번 토속적 정취라고 하는데요. 요거 약간 시골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1년이 특히 그런 부분인 거죠. 뭐 고향 소년 소녀 이런 들길 이런 부분들이 시골 느낌을 조금 드러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같은 이제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이제 적절한 것은 이기 때문에 문제 선생님 지금 일부러 반복해서 냈어요.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거 보면은 동일한 음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맞지만 가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둘 다 없었어. 절대자는 신이거든. 그래서 신에게 뭐 기도하고 신에게 뭔가 어떤 구원의 요소를 찾고 이럴 때 정답이 됩니다. 이상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표현한 어떤 보조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금 보면은 자연물을 표현한 건 맞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낸 건 아니었고요. 5번 보면은 대상과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로 맞는 답지였네요. 가시의 화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화초가 뭐냐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선생님이 화초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화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집 안에서 가꾸고 그래야 되는 대상인데 울타리 밖에 심었다는 게 포인트라 그랬어. 왜? 이 말은 울타리 안이나 울타리 밖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안에 심어도 되고 밖에도 심어도 되는 거라서 밖에 심은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에 의해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 4번이에요. 울타리 밖을 구분 짓고자 X.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뭐야?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모습, 천연이라는 속성을 드러내는 소재. 이거는 3년의 1, 2연과 4연을 연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시 전체가 이 천연이라고 하는 그 되게 뭔가 자연스럽고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부분에. 조화에 대한 화자의 바람도 있었고요. 함께 누리고자 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이거는 조금 무슨 느낌이냐면 이 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느낌의 시잖아요. 그럴 때 아름다움을 이웃과 누리고자 하는 따뜻한 넉넉한 마음. 이거 긍정 단어잖아 했을 때 긍정시 긍정 단어 똑같아 이렇게 그냥 풀고 넘어가도 괜찮은 답지예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에 가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 가시는 울타리박기라고 하는 시였죠. 이 울타리박기라고 하는 시의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직유법 사용했었지? 여기 뭐뭐드, 뭐뭐같이, 뭐뭐 있냐 이런 부분에서 직유법 사용했기 때문에 1번 넘어가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그리고 있다고 했었죠? 넘어가고 다음에 3번 계절의 흐름을 통해인데요. 이게 답이야.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하려면은 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다거나 겨울에서 봄으로 온다거나 반대로 봄에서 뭐 겨울로 간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라고 하는데 시각적 이미지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소년의 모습, 마을에서 화초를 심는 모습 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으로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도 역시 지워야 하는 답지였어요. 자, 그다음 상충곡 넘어갑시다. 상충곡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작품이었는지 잠깐 정리해보면, 상충곡은 봄 계절적인 배경은 봄인데, 봄에서 이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태도를 좀 나타낸 시였고, 그래서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단어들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런 단어들하고 반대되는 자연시어와 반대되는 대표적인 시어로는 여기에 이런 흥진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쪽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끊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김에 요 부분을 좀 봐주세요. 그럼 공명과 부기도 이제 부정적인 시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설명 여기 부분 중요해서 여기다 이어서 할게요. 여기 부분 시험의 초빈출 부분이다. 주객 전도의 표현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지만 이 시에서는 반대로 얘네들이 나를 꺼리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 겨워 우는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내 기분이 즐거워서 새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했고요. 선생님이 또 추가로 설명했었던 거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 즐길 때 술 마시면 기분을 이제 업 시켜주는 그런 요소라서 보조적인 장치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럼 상충곡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나시로 넘어가 볼게요. 나시가 아니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B는 아까 전에 술이었고요. A가 무엇인고 찾아보면 새예요. 그래서 새는 봄에 흥취에 못내 겨워서 교태 부리고 있고, 그리고 나 너무 즐거워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여기 술 마시는 장면이 되게 또 엄청 풍류 그 자체인데, 술 한 잔 마시고 꽃 하나 꺾어서 내가 이렇게 한 잔 마셨다고 표시하고, 또 술 한 잔 마시고 또 꽃나무 꺾어서 표시하고, 완전 이거 진짜 옛날 사람 풍류거든요. 이렇게 되게 풍류 아주 지금 자연 즐기면서 엄청 호화롭게, 비싸게 논다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게 논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일단 대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화자가 지금 즐거운 거고요. 속세에 대한 미련? 이것도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답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나 입신양명, 그러니까 관직에 벼슬을 하려고 몇십 년 동안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결국 벼슬을 못했어. 이 정도 되어야지 속세의 미련이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 연시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속세에 대한 미련은 항상 옳지 않은 답이 되어야 합니다. 흥취를 더 고조는 이제 올려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답 3번. 쓸쓸한 감정 아니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웃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하는 소재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웃들에게 뭐냐면은 산수 구경 가자고 하는 거야. 산수 구경 가자고. 그러니까 술 마시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구경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7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돼요. 선생님 지금 보면은 문제 풀 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다 표시하면서 그 자리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공부해야지 나중에 뭐 선생님이 옆에 바로 없을 때 해설서만 읽어야 될 때 내가 정확하게 내 생각하고 비교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팀이에요. 7번 같은 경우에 기억부터 미음인데요. 기억을 보면은 복숭아꽃, 살꽃, 자 꽃이 피어 있죠. 꽃이 피었을까?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하자 여러분. 꽃은 봄을 상징해요.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렸는가? 그 다음 줄 보면 조물주의 솜씨가 너무 대단하다라고 해서 풍경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조물주가 진짜로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지우고요. 디귿,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이라고 하는데, 맑은 향은 잔해지고 붉은 꽃은 오세지네라고 해서 향은 후각, 그리고 붉은은 시각이어가지고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인 표현을 써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근데 리을 보면은 이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 일단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욕심이랑 같은 단어잖아. 그래서 일단 욕망은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은 답지 보자마자 4번이군이라고 생각했고요. 리을을 보면 무릉론에 가깝도다. 저곳이 저들이 그곳인가 했는데 그냥 이것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가 신선세상 같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은 아니고요. 미음 연하일이는 비단을 펼친 듯이라고 하는데 역시 비단을 펼친 듯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듯 지규법 지규법은 비유법의 한 종류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5번도 맞는 답이다. 8번으로 가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보면은요. 5번이야.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서의 변화도 아니고요. 계절의 변화도 아닙니다. 공간 이동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요 상충고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화자가 시냇가에 앉았다가 이제 봉두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가사는 사음보예요. 연속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가 쭉 연달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즐거움을 노래하는 강호한정가. 이 강호한정가 뜻이 이 앞에 있는 단어예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과 같은 음수율. 이게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혹은 뭐 모의고사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런 가사 작품들은 시조의 종장과 같은 음수를 3543의 기본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여기 있었군요. 선생님 못 보고 넘어갔어요. 3 여기서는 일단 네 박자인데 아무튼 한평생 삶이 이만한들 어찌하리에서 3으로 처음에 세 글자로 시작하죠. 요런 것들이 이제 시조하고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부분도 상충곡이니까 9번 먼저 볼게요. 가와 마에 나타난 삶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마 부분 공명도 나를거리고 부기도 나를거리니 여기 주객전도 해서 멀리하는 태도 맞고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하는 안빈낙도 맞죠. 지난 삶에 대한 반성. 지난 삶, 헛된 꿈을 쫓았다는 것도 없고 지난 삶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답은 3번. 서리법, 영탄법. 여기서 보면 서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보는 척. 영탄법은 이 시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감탄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청풍명을 왜 어떤 있으리요 해서 여기가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전시에서는 항상 서리법이 있어.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했다면 얘는 또 맞는 답이야. 그리고 만족감과 자부심은 초반에 등장하는데요. 맨 처음에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상이 어떠냐 나 이렇게 완전 자연 속에서 멋있게 살고 있는데 부럽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은 맨 처음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답은 3번. 바로 역시 여기도 문제로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윗글에 드러난 화자가 이동한 공간 중 가장 마지막 공간은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화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한 공간은 봉두에서 자연을 그 마을을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이고요. 여기서 보면 일단 천촌말락은 봉두에서 내가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갔다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초가집에서 이제 집에 있다가 시냇가를 갔다가 이제 봉우리를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니은에 담긴 가치관과 어울리는 말은인데요. 니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니은이 단표 누왕의 흩은 해음 아니하니? 라고 해요. 단표 누왕도 사실 자연과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단표 누왕이 이제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흩은 해음 엉뚱한 생각 안 하는 거 뭐 속세 욕심 부리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안 하고 "나 잘 살 거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안빈낙도 비슷한 단어로 안분지종 이런 단어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12번 A에서 이 중 담긴 가치가 나머지 내가 가장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이러면 되게 간단해. 긍정이냐 부정이냐 표시해라 이 뜻이에요. 긍정시어인지 부정시어인지 표시하세요라는 뜻이니까요.
일단 A부터 보도록 해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주오르를 풍을주의 우리 지금 자연 즐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무라일체, 흥 다 자연 즐길 때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분 좋고요. 지금 자연 속에서 술 마시고 행복하죠. 그리고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뒷부분을 보면은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가 나타나는 게 없네. 그냥 술 정도? 그리고 마지막 이를 보면은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자연 대상으로 내가 함께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내가 지금 자연과 하나가 되었고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이런 느낌인데 다 여기에서는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뭐 딱히 볼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사실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자연과 속세를 구별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속세를 상징하는 시어, 부정시어라고 해볼게요. 부정시어를 보면은 홍진, 부기, 공명, 그리고 마지막에 흩트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단어였다는 거 기억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13번 기억에 담긴 화자의 심리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었네요. 13번 이제 답을 보면은요. 알맞은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풍류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의 풍류라는 말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번을 보면 내 풍류가 손색이 없다. 나 옛날 사람만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자랑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 단어 봐. 외로움, 조롱, 고민, 자부심, 두려움 이런 것 중에서 자부심 제외하고 나머지 다 부정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 단어도 표시를 해보면 외롭고 조롱이고 고민이고 두렵고 근데 자부심 혼자 동그라미야. 그러면 당연히 알맞은 거 하나 유일하게 독특하게 튀고 있는 애가 답이겠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진달래꽃에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화자인 사랑이자 분신이자 희생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1년과 마지막 년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수미상응이라고도 부른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도 갖고 그리고 반복을 통한 운율과 강조의 효과도 있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님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은 반어법, 상황과 이 대사가 말의 표현이 반대가 되어서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뿐히 줄여밟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설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뿐히는 엄청 가볍게 살짝 이런 느낌이라면 줄여밟고는 힘을 주어서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는 매칭이 안 돼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드러난 표현법의 역설이를 찾으라는 거지. 1번부터 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이 찬란하면서도 슬프대, 긍정 단어, 부정 단어가 부딪히고 있어요. 이런 게 역설이고요. 고와서 서럽다, 곱다는 건 되게 좋은 긍정 단어인데 서럽다는 건 부정 단어잖아.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은 반어법이야. 먼 훗날 당신이 그때 찾아와서 나한테 야, 잘 지냈어? 라고 하면 나 너 다 잊었어? 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못 잊었다는 뜻이겠죠? 다음 데 이어서 보면은 고요가 시끄럽다고 해요. 고요라고 하는 건 조용한 거잖아. 근데 시끄럽다고 표현했으니까 역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되게 유명한 시이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님이 두 명이 아니라면 한 명은 내 옆에 있고 한 명은 갈 수 없잖아. 가던가 내 옆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역설이었습니다.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수미상관의 구조 있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각 연을 삼행으로 배열을 해서 한 줄에 3개씩 있어가지고 우리 딱딱딱딱 눈에 띄죠. 그리고 가군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무슨 무슨이다.
자, 그리고 15번에서 한번 불교의 전통 의식과 관련된 거 뭐냐면은 이 꽃 가는 길에 꽃 뿌리는 거 있잖아요. 가는 길에 꽃 뿌리는 거.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그 뿌리오리다 이 부분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산화공덕이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 부처님이 길을 갈 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부처님 앞길에 이렇게 꽃을 뿌렸대. 거기서 온 말이거든. 그래서 불교의 전통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답은 4번. 선생님, 영변의 약산 나오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영변의 약산 이제 공간이라고 쳐. 나 지금 영변의 약산 있다고 쳐. 근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여기서 4번이에요. 윗글의 화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지금 뭐야? 님하고 이별하는 상황. 그래서 근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인데 여기서 포인트. 이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혹시 까먹었다면 기억합시다. 우리 만약에 헤어진다면 이거지. 나보기가 역겨워서 만약에 너가 떠날 거라면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 보면은요. 황망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황망근 이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황망근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을 사람이 대조가 된다는 점. 당시 현실이 농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전의 형식과 묘비명의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썼다는 거. 그리고 황망근의 소설 처음이 이제 실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흥미를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황망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대 되게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인물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고 사가지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도 비교해서 기억해주면 좋겠지요. 자, 그럼 바로 17번 문제로 가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상부상조가 서로 돕는다는 거거든요. 고양이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이 띄운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 사람들 지금 황망근 말고는 다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상부상조의 X고요. 이게 이타적이고 자기생적인 인물 누구야? 황망근. 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물 누구? 마을 사람들하고의 비판하고 있어서 2번이 정답. 실전 사건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위인전이 되고요. 협동심 발휘했다면은 서로 다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겠죠? 아니고요. 그리고 환상적으로 주제를 아니죠. 되게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 소설 자체가.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서 2번이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봐볼게요. 황망근이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았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황망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똘똘하기 잘도 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 벌들 말이야. 하루 쉬게 많지 하루도 쉬지 않고 뚝딱뚝딱 나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벌의 그 행동을 관찰을 해서 벌들이 정확하게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거를 황망근은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이제 보면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민씨의 그 마지막 그 칭찬하는 부분에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런 내용이었고요. 니은을 보면요. 제대로 된 농사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뭐 요런 것들 하면서 지금 보면은 농민들을 사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디귿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함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혜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황망근이 막 이렇게 막 글도 쓰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황망근이 만그이 또는 반푸이 이런 식으로 안 불렸을 텐데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보면은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었죠? 도랑에 이제 그 경운기가 넘어갔는데 그 경운기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고 사실상 이제 얼어 죽었다로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미음 보면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래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킨 사람이다. 그만큼 엄청 뛰어난 인물임을 반복 하늘이 낸 사람이다를 반복을 해서 알려준 부분이었어요.
19번 윗글에서 이제 제시한 이제 사회 문화적 가치, 공동체적인 태도를 살아라라는데 연대 보증으로 돕는 제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보증만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 없나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서로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행위로도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은 황망근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바보 같아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도 안 빌려주고 보증서라는 말도 안 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뭐 돈을 빌려서 보증을 서서 서로 막 돈으로 더 많은 무슨 농기계를 사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번에 5번은 안 돼. 연대 보증을 서로 돕는 태도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이건 진짜 안 돼, 안 돼. 집안을 진짜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적인 태도로 볼 수 없는 답이었어요. 20번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20번이 여기서부터 바로 묘비명 그 형식이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초빈출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식을 활용해서 황망근의 인물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황망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일단 황 선생이라고 하면서 되게 대상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거, 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황망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보면은 일단 답을 체크하고 그리고 황망근이 죽은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2번 또 맞고 그 실종과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도 이 부분이요. 황망근이 죽었다는 이렇게 죽다니 그렇게 죽었다 너무 아쉬워라고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란 말싸미 세종어제 훈민정음 파트예요. 문제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사실 중세국어 파트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더 항상 도움이 돼. 니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었는데요. 니은이 어디였냐면 쑥에 선생님 여기 시험 4가지 포인트 있다 그랬어. 뭐 일단 첫 번째로 비읍시옷에 어두자음군 있었고요. 그리고 명사형 어미 중에 이 um을 선택했는데 그 um을 선택한 이유가 모음 조화 때문이었고요. 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매로 적은 이유가 이어적기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두자음군, 명사형 어미, 이어적기, 그리고 모음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1번에 1번부터 가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법을 파악할 수 있어 이어적기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이제 명사형 어미로 um이 있음을 알 수 있어 맞고요. 상상하는 방점을 통해 성조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성조가 있는 건 맞거든? 성조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점이 하나야.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점이 하나인 거는 거성이거든요. 점 한 개. 거성. 거성은 우리 높은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외우세요. 점 0개는요. 평성이고요. 낮은 소리예요. 점 1개는요. 거성이고요. 높은 소리입니다. 점 2개는요. 상성이라고 해서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고요. 얘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왜냐면 현대 국어에서 얘가 현대 국어의 장음, 길게 발음하는 글자들 있잖아. 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얘가 답이 됩니다. 초성이 서로 다른 자음 2개 오는 거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고요. 언감의 결과 때 모음조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 세종어조 훈민정음까지는 지키고 있었고 소학원의 파트에서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 기억해야 되죠? 23번 보기는 기억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라고 하는데 기억을 보니까 사마띠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사마띠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험 포인트 뭐였어? 사마띠? 여기에서 사마띠라고 하는 거는 팔종성법이었죠? 그래서 팔종성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기본형은 치읓받침이었고요. 이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스치듯이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뭐였냐면은 종성은 받침소리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씨를 써보면은요. 각이라는 말 써보면 첫 번째 초성 자리와 세 번째 종성 자리가 같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런 거는 받침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느드르 무브 예디응이어야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대 국어의 이 표현을 보면은요. 지금 종성표기법은 7개고요. 현대국어의 종성표기법은 8종성 아니야. 우리 현대국어의 종성표기법은 진짜 그냥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 모든 자음이 되었고요.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의 제한이 이제 모든 자음을 쓸 수 있다. 심지어 겹받침까지 현재 쓰고 있죠. 리을, 비읍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표기법이 아니라 현대국어에는 발음법에 제한이 있는 거지 표기는 마음대로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A에서 E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리는 중세국어의 어리석은 이란 뜻이었고요. 어여삐는 현대국어에는 예쁜 이란 뜻이 되었고요. 놈은 보통 사람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건 이제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부르는 건데 보통 남자를 심지어 낮춰서 부르는 말이니까 의미 축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예쁜 의미 축소인 답 5번. 마지막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표기와 현대국어의 표기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뭐였냐면요. 일단 단어 사이를 띄어 쓰지 않았고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드러냈고요. 종성을 다음자에 초성 옮겨 쓰는 표기법인 이어적기 했고요. 이어적기 끊어지게 넘어간 가득이 되긴 거듭적기. 거듭적기는 진짜 한순간에 스쳐가는데 일단 소학원이랑 우리 시험범인 소학원이랑 이 세종어주의 훈민정음은 없어요. 그리고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하는 이걸 우리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 마무리했는데요. 문제를 일부러 난이도를 이렇게 높게 낸다기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꼭 알아야 될 유형들 그리고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외워줘야 할 때입니다. 외워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파트는 진짜 한 번 더 제일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